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1강 우리 교재 157페이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형벌과 구분됩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이 행정형벌과는 다릅니다. 즉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과목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재 158페이지에 보면 등록 취소가 있죠. 자, 그래서 등록 취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권자는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 취소도 합니다.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도 취소하고요. 따라서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업무정지도 역시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정지도 역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처분 대상자를 보면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역시 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니까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의견진술기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청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애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재판 절차와 똑같습니다. 다만 재판은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데 청문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을 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 그러면 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문을 하지 않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되겠죠. 의견진술기회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격정지도 마찬가지로 의견진술기회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견진술기회는
조금 소극적이고 청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나오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는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가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반납인데 취소되었을 때만 반납합니다. 취소되었을 때만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한다. 취소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도 7일 이내 반납,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 그러나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반납하지 않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고가 있는데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그 다음에 통지도 오직 자격 취소만 통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시험 못 보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격 취소만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귀속행위란 반대가 재량행위입니다. 즉 재량권이 없는 것을 귀속행위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그래서 등록 취소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귀속행위가 8개가 있고 자유재량행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11개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므로 귀속행위입니다. 자격정지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재량행위, 하여야 하는 것을 귀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우리 교재 158페이지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등록도 취소해야 되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물론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고 사실 다 취소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예 등록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모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은 등록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입니다. 양도 대여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7번입니다. 우리 교재 159페이지 7번에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해서 2년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두 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세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 취소는 1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재량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데 11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머리 글자는 책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책 순서하고 다르게 했는데요. 이중이라는 말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였는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겸이 뭐냐면 법제 14조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동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있었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등이 금지행위인데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이 두 개가 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우리 교재 160페이지 10번에 있죠. 10번에 보면 최근 10번에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1입니다. 3+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가로 안에 보면은 160페이지 동그라미 10번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법제 38조 1항 8호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2+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인데 예를 들면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2번 받고 나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번 더 하는 때에는 2+1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이건 3+1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3+1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3+1이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미 이 2+1, 즉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즉 이 과태료가 한번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건 절대적 취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할 때 최근 어디냐면 160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현업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왕따 시키는 게 있습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이렇게 적발되어 가지고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친목회를 만들어서. 근데 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왕따 시키는 게 지금 성행하고 있죠. 굉장히 이건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그 친목회 회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회원업소를 인수해야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휴가 6월 초과 무단 휴업입니다. 이 책 교재 순서는 아닙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 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여기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볼까요? 업무정지는 162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놓고 163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되는데 도입한 취지를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탈법 행위를 했는데 이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을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고 했습니다. 즉 판사들도 보면 장량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량감형. 즉 판사들도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만약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구는 6개월 다 업무정지하고 누구는 일주일만 업무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메뉴의 3번 제척기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척기간, 즉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3년만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멸시효하고는 엄격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들도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박스 표를 보면은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 한번 볼까요? 1번 6개월 있네요. 동그라미 하시고 162페이지 표에 1번이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6개월이 있고 4번도 있네요. 4번 6개월이 있고요. 12번 있고 13번 있고 그 다음에 13의 2에
나번에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1개월 동그라미 할까요? 1개월이 하나입니다. 15개 중에서 1개월이 하나, 6개월이 5개, 나머지는 전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그래서 어차피 암기할 거 우리가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번 책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결정, 공일임 이 5개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나머지 9개는 3개월입니다.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요. 3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다. 결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만약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여기 2회가 있는데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반드시 과태료에 이건 2+1인데 반드시 1은 과태료여야 합니다. 앞에 2번은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상관이 없고요. 이런 경우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은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한 번 걸리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재 163페이지 12번이 임입니다. 임. 법제 38조 2항 각호 법 38조 2항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거든요. 여기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럼 2번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겠죠. 그래서 12번이 바로 임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확인 계약이 있는데 확인 계약은 우리 교재를 보면은 확인, 계약 어디에 있어요? 7번, 8번이 확인이고요. 9번, 10번이 계약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인데 확인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 쌍방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3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3개월이고요. 구체적 기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죠. 인장 등록 위반하면.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인데 다만 전속중개계약 중에서 2가지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요거는 이게 정의인데 요거는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모두 업무정지 3개월이고요.
업무 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의 경우에 업무 지역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암기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결정, 공일임, 이게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이게 3개월, 기타 등등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이 1개월입니다. 다음은 자격 취소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자격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164. 165페이지에 보면 두 개가 있죠. 자격 취소 사유.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있죠.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 부양정의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교재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이 법이면. 근데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면 자격 취소 안 되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도 역시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양정의 네 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165페이지에 자격 취소 사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167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167페이지 맨 밑에 표가 있는데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런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데 167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법에는 6월 이하인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 1번이 6개월이고요. 1번 동그라미 6번이 6개월, 7번이 6개월이고 나머지 4개는 3개월이죠.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는 것, 이중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 3개월짜리 4개가 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다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가 뭐냐면 이중소속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즉 거짓계약서를 적으면, 허위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금지행위, 매매를 업으로 한다든지 있었죠. 금지행위,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이런 금지행위 하면 6개월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우리 책 순서하고는 달리 책 교재 167페이지 밑에 있는 표 중에서 무거운 거 순서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는 법조문 순서고요. 인장 등록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출제되었습니다. 인장 등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확인서인데 확인설명서에 확인설명하면서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에 당해물을 수행해 놓고도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날인 위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를 받고요. 다음은 지정취소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169페이지 지정취소인데, 지정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는데 5개입니다. 부운정, 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3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다음에 1년입니다.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살펴봤는데,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보니까 청문이 나와 있는데,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고요. 청문을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가 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에 보면 우리 16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했는데요. 170페이지에 보면 사후 구제 절차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그 행정 처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정도. 자, 우리 교재 164페이지인가요? 164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164페이지 문제를 보면 기억 기출문제죠.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2+1. 그 다음에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건 3+1 상대적 취소죠. 3+1 여기 해당되잖아요. 과태료 여기 아니죠. 과태료 2번 3+1입니다. 과태료 2번, 업무정지 1번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3+1에 해당되어서 이것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이건 3+1이지만 이미 이 과태료가 없어도 여기 2+1에 해당되니까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3+1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1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2+1 절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법 제38조 1항 제8호에 있는데 이 경우는 세 번 모두 다 업무정지해야 합니다. 세 번 모두 다 업무정지되면은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데 이 3+1에는 이건 임의적 취소인데 여기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2+1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고 뒤에 +1은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에 이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4번은 안 배웠습니다만은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매수신청대리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서는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똑같이 업무정지 2번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 그래서 164페이지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한다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는 맞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틀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7일 이내 보고가 아니라 보고는 5일 이내에 한다고 칠판에 적어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요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청문,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66페이지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행정처분 여기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므로 꼭 암기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